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저의 컬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때 기본 이론 심화 집중글에서 개념 과정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맨 앞에 펼침면을 보시게 되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22개 그래프 내용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서 22개 그래프 특강 지난번에 특강을 해드렸었는데 이거 반드시 수강해 주셔야 되는 강좌입니다. 이게 되셔야 그 다음에 22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또 특강을 해드리죠. 그래서 반드시 개념 이후에 요게 되어 있으셔야 지금 열리는 객관식 특강, 고난도 특강이 의미가 있지 요거 안 되면 안 됩니다. 22개 그래프 특강은 미시거시 국제경제까지 특히 국제경제 부분을 최대 많이 반영해서 전체적 그림으로 모든 걸 요약한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강좌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만 아마 이게 다 체계적으로 그렸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좌라서 지금 요 객관식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건 몇 시간 안 걸립니다. 한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최소 3번 정도는 들으시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객관식 특강이 열립니다. 교재는요, 쌤의 기본서 보시게 되면 뒤에 고난도 유형별 문제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고난도입니다. 이 고난도는 우리 CPA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평가사, 국회직 등등등의 문제를 총망라해서 정말 오랜 기간 걸쳐서 만든 문제라서 문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 기본서 장이 54장이라서 모두 54장을 한 장당 1교시 배당을 해서 풀이해 갈 겁니다. 참고로 요 내용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엔 요 내용을 복습하는 제 기획은 복습하는 어떤 그 시험을 온라인상에서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다른 쪽 강좌에서 어떤 걸 실험하고 있냐면 매달 2달 텀으로 해서 요 강좌를 계속 반복시켜서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시험 보는데 너무 잘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서 이게 이 정도로 애들이 호응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잘해요. 제가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문제 올려주고 애들 들어와서 문제 풀고 너무너무 잘해서 개인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강좌를 많이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특강 고난도가 오늘 개강하는 강좌의 특징이고요. 요게 이제 끝나면서 우리 현강에서는 동시에 기출 특강도 이미 시작됐는데 기출 특강은 대개 3가지 파트입니다. 첫 번째, 정말 옛날 문제들이에요. 옛날 문제 보통 2000년 전의 문제인데 정말 좋은 거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좋은 문제가 오늘날 눈높이를 봐도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1차 기출 특강을 이미 개강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마무리되면 최근 2020년도까지의 기출 문제를 망라해서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기출 특강이고요. 그렇지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서 한번 해드리는 것이 마지막 특강이라서 이게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이것도 진행이 동시에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객관식 특강을 개강을 하게 되는데 강좌의 내용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장마다 -1과 -2가 있어요. 요 자료는 여러분들 자료실에 탑재를 제가 해놨습니다. 지금 현강 수강생 여러분들은 아마 프린트물 되어 있는 걸 보고 계실 텐데 -1은 무조건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건 답이고요. -는 제 기본서에 있는 앞에 있는 유형별 문제 있었죠. 우리 심화 집중 때 풀었던 문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비법만 모은 겁니다. 들어보시면 이제 설명이 될 거고 요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4문제가 서술식, 수리식, 그래프식, 대표 기출문제 중심으로 편집을 해놨고요. 각 문제마다 제가 PPT를 괜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노란색 표시를 해놨고요. 보다시피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주의점들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풀이를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현강 수강생 여러분들은 미리 풀어오지 마시고 제가 주어진 시간 대략 5분을 주면 그때 풀고 수강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말 그대로 각 장마다 다 4문제씩을 5분 정도 하라 하셔서 제가 1교시 때 풀어드리는 방식을 보시면서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하시면 효율적 투입대회 산출이 굉장히 좋은 강좌가 될 겁니다. 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빨리빨리 붙는데 제가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강으로
갑니다. 자, 1장입니다. 자, 설명 방식은 처음에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제 기본서에 있는 유형별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풀이합니다. 교재는 제 기본서에 있는 문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고 각 장마다 고난도 유형별 문제라고 있습니다. 1장은 26쪽에 있죠. 그죠? 1장은 26쪽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는 이미 개념 정리 과정에서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됐다는 전제 아래 교재 26쪽에 있는 고난도 유형별 문제를 풀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풀어오지 마시고 우리 2교시부터는 2장부터는 제가 시간을 재면 그때 푸시고 지금 푸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수강하시면 효과적일 겁니다. 자, 개념은 1장은 이거면 돼요. 솔직히 MRT, XY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MRT, XY 어떻게 정리합니까? 뒷글자로 표시한 약속입니다. Y로 표시한 누구의? X의 MRT입니다. MRT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MRT, XY의 정확한 개념은 Y 또는 Y제로 표시한 X, XJ의 생산 가능 곡선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 자료는 관련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마다 한 페이지씩 할애해서 탑재해 놨습니다. 자, 일단 제가 Y축은 Y라고 하고요. X축은 X라고 할게요. 아시겠지만 생산 가능 곡선은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목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 MRT, XY를 표시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 MRT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을 걷습니다. 자, 어디가 정확히 MRT, XY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글자 X입니다. 따라서 X축에 평행된 요 기울기가 뭐라고요? 바로 MRT, XY죠. 선생님 혹시 그러면 이쪽 기울도 물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번에서 아마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앞글자 쪽의 축상과 평행된 기울기가 MRT, XY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 개념을 수리적으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앞글자 쪽을 한 단위 뭐 했을 때? 추가했을 때 뒷글자 Y가 얼마나 변하느냐. 솔직히 X를 하나 더 추가 생산한다고 했을 때 Y를 얼마나 포기할 거냐 개념이어서 아시겠지만 요 개념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 MRT, XY는 우리 경제학적 의미가 뭐였습니까? 기회비용이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회비용이라고만 알고 있지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누구 쪽 기회비용입니까? 앞글자 쪽 기회비용이에요. 앞글자 X 생산 하나를 더 늘리는데 포기를 얼마나 할 거냐의 약속이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 읽었었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상 무슨 비율이요? 교환 비율이다 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련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MRT, XY는 쌤이 강의 중에 친구 이름이라고 그랬죠. 정말 친구 이름 부른다는 개념이 맞아요. 어떻게 해요? MC. 자,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MC Y분의 MC X였었죠. 증명은 기본 개념 때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 쪽이 누구 쪽이에요? 뒷글자 쪽이 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뒷글자 쪽이.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1번 문제 풀 때 뼈저리게 알 수 있어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산으로 갑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그 다음은 가겠습니다. 자, MRT, XY는 Y제로 표시한 XJ의 생산 가능 곡선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디가 맞느냐? 앞글자 쪽에 평행된 그쪽이다. 그 다음 X 하나 추가 생산을 위해서 Y를 얼마나 포기할 거냐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MRT, XY는 경제학적 의미가 기회비용인데 주의점은 앞글자 쪽의 기회비용임을 명심하자. 그 다음 쌤이 친구 이름을 얘기했었죠.
MC, Y분의 MCX. 분명히 뒷글자 쪽이 어디에 온다는 점을 유의하라고요. 분모에. 자, 여러분들 1장은 지금 하는 이 개념과 문제 핵심만 아셔도 충분해요. 나머지 안 봐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개념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MCY분의 MCX 하나만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다시입니다. 요 다시는 잠시 전에도 언급해 드렸었지만 앞쪽에 서술식, 수리식, 그래프식 대표 유형별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요약한 겁니다. 대세 잡기란 말은 제가 만든 거니까 요 말의 의미는 주의하지 마시고요. 기술이 개발된 쪽이다라고 이해하자 그랬어요. 기술이 개발된 쪽에 그쪽 재화의 기회비용은 쌤이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어떻게 썼습니까? 분명히 기술 개발은 두 가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 또는요. 똑같이 투입 대비 산출인데 한 번은 투입이 일정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산출이 클수록 된 게 기술 개발이죠. 반대로 보면요. 산출이 일정하다고 본다면 투입은요. 작을수록 기술 개발입니다. 흔히 투입은 비용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은 산출이 일정할 때 투입 또는 투입의 비용이 작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자, 기술 개발이 된 쪽의 기회비용은 막바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바로 답이 감소가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요 그래프 설명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Y제고요. 요거 X제예요. 논의의 편리성을 위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직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Y제 쪽만 기술 개발이 됐다면 어떻게 생산 가능 곡선이 바뀝니까? Y제만 생산했을 때 최대 생산량이 증가해야 되겠죠?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 기울기 뭐예요? X 하나 생산 기회비용이죠. 그러면 요거 기울기는요? Y 하나 생산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기술 개발이 됨으로써 요 기울기가 Y제 쪽 점차 뭐하고 있습니까? 작아져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된 쪽의 기회비용은 뭐해진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X는 기술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항상 상대적이죠. 얘가 잘 나가는데 너는 뭐냐 이거. 얘는 대세. 너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못 나가는 거죠. 비용, 기회비용 뭐 해야 됩니까? 커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로 확인해 보셔도 기술 개발이 된 쪽의 기회비용은 작아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오히려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굳이 이런 그림을 안 그려도 그냥 읽으면서 답 이해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이 됐다. 그쪽 비용은 뭐한다? 감소한다. 자, 1장은 제가 이 두 개만 잡아도 충분해요. 두 개만 잡아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우리 CPA 쪽 아무 문제 안 돼요. 자, 이제 요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각각의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우리 1교시 1장은 제가 지금 현강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도 미리 풀자 말 안 하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교시부터는 제가 정확히 5분 주고 풀게 한 다음에 특히 푸는 게 답만 맞추지 마시고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위한 과정이니까 핵심어가 무엇이고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그 연습을 해보자는 취지예요. 자, 1번의 핵심어 뭘까요? 출제자가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묻고 싶은 핵심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일반적인에 있습니다.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은 여러 형태가 있죠. 오목도 있고 볼록도 있고 직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형태 뭐였습니까? 오목이었죠. 그 이유도 설명을 이미 다 드렸고요. 자, 근데 문제는 핵심어는 오목, 일반적인 것이 오목이 되는 건데 주의사항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X축을 X라 했습니까? B라 했습니까? B제와. Y축이 뭐예요? A제와. 보통 우리는 어떤 편견이 있냐면 이쪽이 A, 이쪽이 B일 것이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조건에 바꿨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핵심어는 오목에 해당되는 일반적이니 핵심어. 그렇지만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X축이 오히려 뭐다? B. Y축이 뭐다? A. 완전 달라요. 자, 이제 그 다음 우하방의 점으로 왔다.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부한 내용을 한번 이용한다면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에서 접선 가령 요거 기울기를 잡아볼게요. 접선 요거 기울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접선의 기울기 점차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표시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MRT를 쓰는 건 당근인데 문제는 위치가 A, B인지 BA인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막연히 A, B입니까? 아니라니까. 쌤이 요걸 얘기했다는 것은 이쪽에 축상 변수를 먼저 쓴다고 그랬었죠. 뭘 써야 돼? B요, B. 이건 분명히 BA가 되는 겁니다. BA가. 그래야 요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달라요, 분명히. 자, 그렇다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자, 쌤이 뭐라 했습니까? MRT의 친구 이름 막 불러줘야 돼요. 이게 부드럽지 않다면 우리 원래 했던 걸로 복습하시면 돼. MRTXY 뭡니까? MCY, MCX. 뒷글자가 뭐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분, 뭐로 와요? 뒷글자가 분, 뭐로 옵니다. 따라서 MC 뭐가 됩니까? A가 분모로 와야 되죠. 그죠? MC B가 뭐로 갑니까? 분, 자로 가야 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증가할 때 얘가 그대로라면 얘가 증가할 것이고 얘가 그대로 있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감소할 테니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이 뭐다? 답일 것이다. 자, 1번 MCA 증가. 자, MCA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틀렸어요? MCB 감소. 자, MCB 뭡니까? 증가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MRT BA는 증가. MRT BA. 맞네. 몇 번이요? 3번.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쌤 혹시 4번은요? 4번 표시해 보세요. 4번 표시해 보세요. 4번. 사실 4번은 그대로 똑같은 거니까 이게 증가 감소해서 분명히 뭐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을까 봐 제가 이걸 보완 문제로 내봤습니다. MRT AB는 어떻게 될까요? MRT AB는. 자, 앞 글자 쪽 기울기잖아. 1이 올수록 우하방은 그대로 이쪽이에요. 이거잖아. 이거. 점차 명백히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감소해야지. 그죠? 분명히 AB로 얘기하면 이쪽 기울기잖아요. 명백히 여기서 여기로 감소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마스터하시면 생산 가능 곡선 기본 개념 완벽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포인트는 좀 전에 제가 1-1에서 정리했던 거 그걸 복습하는 겁니다. 자, MRTXY 뒷글자 MCY분의 앞글자 MCX. 그죠? 그리고 앞글자 쪽에 병행된 기울기다. MRTXY. 그게 분명해야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진짜 정성을 다하셔야 한 방에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1차,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1차에 발목 잡히셔서 또다시 공부한다면 이게 하기 싫어져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한 방에 묻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 문제 제가 강의해 보면서 매번 느낀 건 두 가지 오류가 있으면 첫 번째, 계산을 했어요? 실수했네? 그 실수를 처음부터 막아야 됩니다. 계산은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계산 자체를 실수가 습관돼 버리면 계속 틀리게 돼요. 두 번째, 이거 어려운 문제야. 패스. 저는 그거 잘해야 된다고 봐요. 왜? 객관식이잖아요. 점수가 배점이 차이 난다면 우리 수능 수학처럼 이 배점은 높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근데 뭐하러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패스. 솔직히 이 문제는 넘어가야 돼.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합격은 이미 보장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들이다 푸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절대 시간은 잡아야 될 것이지 시간에 매몰되면 끝장입니다. 시간 잡고 시간을 잡아야죠. 문제 버려도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딱 보면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시간 내.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바로 여기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2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B예요. 요게 분명히 요
요쪽에 평행된 기울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요거에 평행된 기울기. MRT, BA. 그 다음 뒷글자가 뭐로 온다고요? 분, 뭐로 온다는 점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문제에 제가 별표 쳤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실래요? 한 장씩. 제가 1-1, 1-2 밑에 무엇을 또 요약해 놨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요약해 놨어요. 왜? 1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경제는 3박자죠. 우선 뭐 해야 됩니까?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법칙 만든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솔직히 시간만 많다면 이거 천천히 풀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객관식에선 합격인데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 풀이해드리고 얘를 빨리 푸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그 한 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장만. 전체적으로. 물론 나머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시험 직전에 저라면 한 장씩 드린 것만 잘 복습하셔도 되게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좀 전의 경험을 살리셔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를 핵심하고 뭐가 주의사항인지. 자, 시간 천천히 드릴게요. 해보십시오. 자, 일단 1교시니까 일단 바로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핵심어는 바로 생산 가능 곡선에 있습니다. 특히 직선의 형태로 주어질 땐 더더욱 더 그래요. 이미 직선 안에 기회비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일단 원칙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편하게 QX는 그냥 X, QY는 Y라고 하고 1차 함수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값의 경우입니다. 값의 경우에 있어서 이걸 Y라고 둔다면 Y는 어떻게 풀립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 QX를 X라고 할게요. 더하기 16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공부를 위해서 제가 다 하고요. 바로 보자마자 비법까지 한번 점검을 해볼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차 함수니까 절편만 찍으면 금세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자, Y절편 뭐 뻔하죠. X0일 때 얼마입니까? 16. 자, X절편은요. Y0일 때 얼마입니까? 8. 뭐 당연하죠. 자, 걷어요. 요건 이제 우리 뭡니까? 소위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죠. 그죠? 8분의 16 당연히 2. 여기 2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점검해 볼게요. X1 생산 기회비용. 바로 이 기울기가 X1 생산 기회비용이었었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Y로 풀었었을 때 요 X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뭐 이미 분명합니까? X1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 Y1 생산 기회비용은요? 어차피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에 뭘까요?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X1 생산 기회비용 2. 그 Y1 생산 기회비용은 이거 역수 얼마? 2분의 1. 맨 위에. 그래서 기울기가 X 생산의 기회비용이라면 그 역수가 뭐요? Y1 생산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린 1차 함수와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럼 1차 함수 Y 이꼴로 푼 다음에 X 앞에 있는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뭐라고? X1 생산 기회비용. 그러면 Y 쪽은 이거 역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지지만 제일 편한 건 Y로 풀었을 때가 제일 빨라요, 사실은. 자, 그런 차원에서 을의 경우도 같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을. 자, 바로 Y로 풀어보면요. QI를 Y라고 전제하겠습니다. 넘기죠? 2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Y는 자, 2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 16이니까 2 나누면 파이 됩니다. 자, 바로 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X 하나 생산 기회비용. Y 하나 생산 기회비용. 역수 얼마? 2. 끝. 오케이? 이걸 자꾸 친숙하게 하셔야 돼. 그런 게 복습의 영역입니다. 그런 게 복습의 영역이야. 일단 이게 되고 문제 풀게요. 이게 되고. 자, 왜 제가 다른 쪽이 아니라 이렇게 1차 함수꼴로 해? 왜? 제일 친숙하잖아. 우린 중학교 이후에 Y는 AX 플러스 B 형태를 되게 친숙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다? X 하나 생산 기회비용. Y는 역수. 그죠? 자, 요거 X 하나 생산 기회비용. 역수. 2는 얼마?
y 하나 생산 기회비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부드러우면 도전해 보자고요. 부드러우면. 부드럽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다시요. 자, 돌렸습니다. x 하나 생산 기회비용 2, y 하나 생산 기회비용 역수 2분의 1. x 하나 생산 기회비용 2분의 1. 자, y 하나 생산 기회비용 역수 2. 이게 부드러워야 돼. 자, 또 하나 점검사항. 자, 주의죠. 여기는 누구 쪽 기회비용입니까? y.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얘도 잔실수 되게 많이 해요. 분명히 첫 번째 물음은 y, 값에 있어서는 y의 기회비용입니다. 얘의 기회비용이야. 뭐야 이거? 역수. 얼마? 2분의 1. 2분의 1. 그죠? 그 다음 자, 우리 을입니다. x입니다. 을은 x쪽. 을은 x쪽. 자, 그럼 바로 나오네. 얼마? 2분의 1. 둘 다 2분의 1이죠. 그래서 몇 번 답입니까? 4번 답. 오케이. 그래서 나라면 제가 요거 별표해놨어요. 요게 별표야, 이게 별표야. 일반적 1차 함수 바꾸자 이거야. 바꾸 연습을 해보라고. 이거 뭐요? x 하나 생산 기회비용 2, y는 2분의 1. 자, x 하나 생산 기회비용 2분의 1, y는 2.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그 연습하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반복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편하게 풀어보시면서 이제 어디가 핵심어고 어디가 주의사항인지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자꾸 그게 보여야 잔실수 안 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어가 뭐고 주의사항이 뭔지. 뭐 이게 이제 뭐 절대적이는 않겠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쌤이 만들어서 또 편집한 문제니까 제가 이제 어떤 쪽에 초점을 뒀는지를 한번 1장은 설명을 드리면서 느낌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X자 한 단위 생산 의자 붙은 것이 핵심어예요. 보통 기회비용을 이렇게 묻는 문제도 많아요. 어떻게 묻느냐? X제 한 단위 생산의 Y제로 표시한 기회비용. 이렇게 문제도 많아요. 그러면 기회비용과 누가 가까이 있다 보면 Y가 마치 Y의 기회비용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의자 붙은 쪽이 기회비용이에요. 뭐뭐 표시는 의미 없어요. 솔직히. 그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래서 핵심어는 의자 붙은 쪽이다. 의자 붙은 쪽이다. 조심할 건 Y제로 표시한. 선택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A, B, C. 자, 표시 한번 체크해 보죠. A, B, C. 자, 두 번째는 우리 아마 아실 겁니다. 쌤이 매번 이야기하지만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어느 점이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죠.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만 첫날에 했던 내용인데 우리 경제에서 곡선에는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다 곡선입니다. 사실은 직선도 곡선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제가 대충 그리자고 그랬죠. 얘만 만나게 하면 돼요. 이 점에서의 접선 얘만 만나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접선 얘만 만나게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는. 문제는 직선은 접선이 뭐라 했습니까? 그 직선 자체라고 그랬죠. 얘가 그냥 접선이야. 그러니 어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거든요.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니까 직선으로 나오면 그 직선상의 모든 점의 기회비용은 뭐다? 같다. 그죠?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따라서 B와 C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같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B와 C는. 그죠? 그래서 일단 B와 C는 같고요. 문제는 이제 A와의 비교점이 됩니다. 자, 핵심어가 왜 이거냐? 의자 앞에 있는 누가 중심한다고요? X. 즉 X축과 이루는 기울기가 바로 X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죠. 얼마입니까? 1. 얼마입니까? 2분의 1. 당연히 A가 클 수밖에 없고 B와 C는 직선이니까 동일하죠. 몇 번 다? 3번. 그래서 이 문제도 점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4번 문제는
서술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4번 문제 뭐 어렵진 않아요. 예, 도전! 자, 4번에선 쌤은 뭐를 핵심어로 잡느냐. 이와 유사한 문제 패턴에서 그런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쌤은 주저없이 그거를 핵심어로 잡아요. 이 문제는 실익이 없지만 뭡니까? 단위. 그래서 다른 영역 시험 문제를 검토해 보면 솔직히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가 훨씬 더 뭐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까? 비싸다라고 한다면 같은 대가 좀 넌센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전거는 대수를 10대, 100대 기본 단위를 이렇게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버리면 기회비용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릴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에서 단위 나올 땐 그 개수가 각각 같은지 다른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두 개의 무슨 생산량 조합입니까? 최대. 그게 생산 가능 곡선의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오토바이 세대와 자전거 50대 생산은 불가능하다. 자, 최대잖아요. 오토바이 세대일 때 자전거는 최대 60대까지 생산 가능하거든요. 자, 불가능입니까? 생산 가능한데 오히려 덜 생산하니 뭡니까? 비효율입니까? 비효율. 틀렸죠. 2번. 자, B에서 C로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 추가 생산. 오토바이 한 대 추가 생산함에 따라서 자전거는 몇 대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20대. 그죠? 뭐 간단히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단위가 그냥 대가 아니라 다른 표시라고 한다면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전거의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옮겨오면 자전거 생산을 늘려가게 됩니다. 자전거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 보세요. 2에서 D로 왔다. 10에서 35 왔으니까 몇 대 늘렸습니까? 25대를 늘렸죠. 그런데 한 대 포기했으니까 결국 하나 늘리기 위해서 몇 대를 포기한 겁니까? 25분의 1이죠. 자, D에서 C도요. 25 늘리기 위해서 1을 포기했으니까 역시 25분의 1. 근데 C에서 B는요. 20 늘리기 위해서 1을 포기한 거니까 20분의 1. 자, B에서 A도요. 20 늘리기 위해서 1을 포기했으니까 20분의 1. 그죠?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는요. 동일하다가 뭐 한 겁니까? 증가한 그런 개념이라서 절대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번도 역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생산량 조합이 B에서 C에, B에서 C 이렇게, 그 다음 C에서 D 이렇게. 자, 오토바이 생산의 기회비용 똑같이 한 대 추가 생산을 늘림에 따라 자, 우리 B에서 C는요. 자전거는 몇 대요? 20대. C에서 D는요. 자전거 25대를 포기하니 점차 포기 기회비용이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사실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상식과도 부합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자, 우리 1장은 사실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전체 범위 중에 1장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MRT XY 중심으로 개념 정리와 자, 뭐 되면요. 기술 개발이 되면 기회비용이 떨어진다, 감소한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2교시에서 진행됩니다.